네, 오늘 마지막 강연입니다. 강연 직전까지 PPT를 수정하신다고 열의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토지 투자라고 하면은 부동산에서도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려운 강의도 쉽게 풀어내는 재주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몇 년 전에 저와 인터뷰했을 때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 같은 곳은 다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었는데 결국에 지금 3기 신도시가 다시 들어섰죠. 그리고 광명, 시흥에서 모 공기업의 일타 강사가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일타 강사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자,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대표님과 함께 토지 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률입니다. 저랑 이제 1시간 동안 토지 투자 이야기 해볼 건데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업 들으신 겁니까? 대단하시다. 지금 혹시 제가 맨 마지막 강사니까 혹시 그만큼 강의가 나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배치했을 거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런 생각 하시나? 이 가수들 연합 콘서트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거 보면 김건모가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벽에 붙어 있는 뭐 김학렬 소장이라든지 월천 대산이 저 홍준욱 박사 이런 분들이 있죠. 사실 저런 분들이 김종률 보조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이제 보조 강사들 좀 시키고 이제 하이라이트 강의를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사실 개인적으로 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땅 투자 이런 생각하면 땅 투자 이러면 어떤 거 떠오릅니까? 땅 투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큰 돈 들어요, 작은 돈 들어요? 큰 돈 들어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땅 투자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은 요즘 같은 때는 아파트 때문에 벼락 부자가 많이 생기고 벼락 거지도 많이 생기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요 최근에 어떤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야기하자면 과거의 사례를 쭉 보자면요, 땅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가지고 길게 롱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도 수도권이 좋을 때도 있고 지방이 좋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역을 잘 옮겨 다니고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 투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아파트를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큰 돈 들고 장기 투자라고 하는 그 토지 투자를 이 짧은 1시간 안에 제대로 풀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거의 맛배기만 하다가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 어려운 것들은 다 빼고요. 그냥 역세권 개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토지로 돈을 버는 이야기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역세권 땅만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것만 포인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땅이라고 흔히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반경 얼마까지는 땅이 얼마가 오른다, 착공하면 오르고 뉴스 발표하면 오르고 개통하면 오른다. 저는 그렇게 뻔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과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건지 그것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 소개인데 일부러 옷을 같은 거 입고 왔어요. 못 알아볼까 봐. 생략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략하게 조금만 할까요? 저는 대학에서는 경영학 전공했고 석사는 부동산학과 석사까지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사실 부동산을 많이 배운 것은 유통회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GS15라든지 홈플러스 그런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담당이었습니다. 그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제 개인 투자와 그리고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김종률 아카데미라는 제 이름을 건 학원도 하고 있고요. 이건 제 책입니다. 토지책, 나는 오를 땅만 산다, 그리고 상가투자책 2권 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3권의 책이 아직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 저 책은 이제 나온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인쇄를 쏠쏠하게 받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이 개통한다고 해도요, 땅값이 다 오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우선 이 페이지로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이 개통하면 그 주변에 땅값 다 올라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하철이 개통한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지하철이 막상 개통했을 때 땅값이 떨어지거나 전혀 거래가 안 되거나 그런 땅들도 되게 많아요. 우선 페이지에 제가 남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땅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임야는 거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실수를 하냐면 지하철역에서 반경 1km까지는 땅값이 오른다 이래 버리는데 잘 생각해봐요. 남산 어디 있어요? 명동역에서 1km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명동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남산 개발할 것 같아요? 개발하지 않겠죠. 그죠? 예전에 어느 전문가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서초구에 있는 그린벨트들 해제를 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해야 한다. 서초구에 있는 그린벨트들 거의 다 공익용 산지예요. 개발 불능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개통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일단 산을 사는 것은 금지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지하철이 개통한다. 그래도 산은 개발하지 않더라. 명동이 아무리 상권이 커져도 남산 개발하지 않더라. 아시겠죠? 일단은 산은 건너뛰고요. 그러면 평지를 농지라든지 또 다른 어쨌든 임야가 아닌 땅을 지하철 주변에 투자 대상으로 삼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하철역을 살 것이냐? 다시 한번 내가 땅을 샀는데 지하철 주변에 있는 내가 땅을 사는데 왜 사요 그 땅을? 농사 지을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지하철이 개통하고 나면 그 동네 역세권 신도시 같은 거 만들어져서 되게 살기 좋아지거나 역세권 수용지로 들어가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런 걸 노리고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가평역,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평택 안중역, 이천 부발역 이런 거 있는데 이 세 개 역 중에서 역세권 아파트 분양한다면 나는 절대 여기 아파트는 분양받지 않겠다. 어디 한번 골라볼까요? 안중역, 부발역, 가평역, 나 어디 거나 안 할래. 어디 거나 하지 않겠어요. 셋 다 별로 안 땡기겠지만 제일 안 땡기는 거 부발역이요? 안중역이요? 가평역에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 가평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같은 게 이루어질까요? 도시개발사업이란 말이 어려우면 떼고 하겠습니다. 가평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파트 용지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개발사업의 재원으로 마련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가평역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분양하면 아무도 분양받겠다고 안 했거든. 그럼 그게 역세권 개발사업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역세권이 개통하는데 그 주변에 땅을 사야지, 역세권 주변에 땅을 사야지라고 한다면 실패 안 하려면요. 거기에 아파트 분양했을 때 아파트 분양 잘 될 것인가? 오케이, 그 질문부터 통과되는 데를 사십시오. 수서역 어때요? 수서역 주변에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죠? 그봐요. 수서역 역세권 개발 사업 지정한 지가 언젠데 지정을 2015년도에 했나? 그쯤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쯤에 2017년 말쯤에 거기를 아마 개발지향구 해제고시가 떴거든요. 그리고 2018년 초에 지정했는데 이미 보상 다 했죠. 진도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역세권 농지를 사서 지하철 타고 가서 농사 짓겠다 이러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잘 팔릴 만한 동네를 대상으로 삼는다.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은 그러면 시가지가 되어갈 때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될 때 한 개 같이 봐야 될 것이 개발 제한 구역인가 아닌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의 목적이 뭐죠? 개발 제한 구역은 장래에 체계적인 시가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땅 맞죠? 그죠? 그 개발 제한 구역을 1970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여전히 역세권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다시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가 땅 주인이라면 우리가 조합원이 되어서 땅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땅 갖고 있는 이 땅을 어느 날 LH에서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LH가 전부 다 수용을 해주고 우리한테 보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래요. 역세권 개발 제한 구역이래요. 그러면 국토부가 그 땅 주인인 우리가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걸 지지해 줄까요? 아니면 LH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수용을 하겠다 이걸 지지해 줄 것 같아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역세권의 토지를 내가 살려고 하는데 일단 임야는 걸러내고 농지나 평진 땅을 살려고 하는데 편하게 평진하겠습니다. 임야가 아닌 땅을 살려고 하는데 그 동네가 개발 제한 구역이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는 LH나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 등등이 와서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수용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그 역세권 개발 사업 규모가 크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 소개를 해주신 전영진 기자님도 그 전에 상계 신도시 발표 났을 때 저한테 아마 전화를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블로그에 그런 걸 썼단 말이에요. 상계 신도시 지정됐는데 제 수강생 제 주변에 투자 사례가 3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남 교산 신도시라든지 또는 남양주 왕숙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신도시가 될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신도시는 어떻게 알았느냐? 지자체에서 하는 사이즈가 작은 미니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역세권 개발 사업지여도 사이즈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먼저 신호를 줍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여기는 시가와 예정용지 이런 걸로 잡혀 있고요. 좀 순화해서 뉴스를 이야기하자면 그 동네는 언제쯤 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야. 사업 시행자는 수용지로 간다면 LH가 된다면 LH랑 지자체랑 협약을 맺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때 땅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토지 선생님들이 개발제한구역 토지 투자하면 요즘 좋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보고 한번 사보라 그래. 개발제한구역은요 비주얼이 정말 사고 싶지 않게 생겼습니다. 여간 용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지자체장이랑 공공공사 사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는다. 그 무렵에 역세권 개발 사업 되겠구나 하고 사도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개발 제한구역일 때. 보통 그런 협약을 언제 맺냐면요. 철도 착공할 때쯤이에요. 착공이나 용지 보상이 끝나갈 때쯤에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 지하철 개통 예정이라고 하면서 언제 착공할 때가 됐다고 할게요. 다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철도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이제 언제쯤 착공할 무렵이다라는 뉴스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산지가 아닌 땅을 봤더니 개발 제한 구역이래요. 그럼 걔네들이 이 수용지로 가겠구나. 그럼 그때 땅을 살까요? 사지 말고 임야가 아닌 땅을 고르는데 그 중에서도 지자체장이랑 LH라든지 이런 데랑 협약한다. 그때쯤에 사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비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럴 때는 땅 주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합시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거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돼요. 왜요?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땅 주인이 되어서 조합이 되어서 개발 사업을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할 거예요? 우리가 주머니에서 돈 내라 그러면 돈 낼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걸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그걸 도시개발용으로 조금 어렵습니다만 채비지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몰라야 돼요. 아무도 안 적네. 아무튼 채비지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채비지가 바꿀 채자거든요. 비용으로 충당할 땅입니다. 아파트 용지로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그걸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도 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그 자리에 아파트 분양을 한다면 분양이 잘 될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 언제 할까요? 제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돼 있죠.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네이버 검색 가가지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검색 한번 해봐요. 뉴스 뜨는지 안 뜨는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치니까 어디를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이런 거 뜨죠. 그쪽 읽어보면은 어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건데 개인들이 사개발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수용할 거니까 사개발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고 하면서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몇 년간? 3년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년 내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보통이에요. 뭐 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3년 내에 개발행위 개발 제한 다시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은 된다. 그럼 3년 내에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무렵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될 만한 땅을 사서 3년 내에 해제를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되겠구나라고 사보면 될까요?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계 신도시에 땅이 있는 거죠. 그죠? 이 화면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가평입니다. 여기 지금 가평 역세권
지도를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평역 앞에 여기 소세지 색깔로 지도에 소세지 색깔로 해놓은 이게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인데 어때요? 허벌판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는 저기를 역세권 개발 사업하겠다고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아파트 분양하면 아무도 안 살 거라며. 그럼 그걸 우리만 분양하면 아무도 안 살 건다는 걸 우리만 그 생각하겠어요? 아파트 업자도 생각하겠죠. 도시개발 업자도 그 생각하겠죠. 화천대유 주식회사도 그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무도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평역 같은 데 지하철 개통한다. 나는 역세권 농지, 다시요. 나는 나 타고 뭐 이런 거 농기구 들고 지하철 타고 가서 농사 짓는 게 내 취미야. 하지 않는다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농지는 사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강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하철만 개통하면 반경 얼마 내에 땅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실질 가치가 거기까지는 절대 안 가요. 아시겠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 허허벌판에 지하철을 개통해서 동네가 다 뒤집어지고 나면 내 땅값이 엄청 올라갈 거야. 그 생각하는데 뒤집어지는 건 내 속만밖에 안 뒤집어져요. 절대로 세상에 안 뒤집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데는 농지 갈아엎어서 시가지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가평이 아예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지금 시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있다가 어느 날 갔더니 여기 조짐이 보인다. 오케이. 그때쯤에 사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가 났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보정동, 마북동 경제신도시 예산구역 이렇게 났거든요. 2018년 4월 10일 날 뉴스를 조금 읽어보자면 여기에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고 떴죠. 이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면서 뉴스가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할 거 뭐예요? 자, 이 단계 여기를 용인시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왜 했을까요? 여기 왜 했을까요? GTX A 노선이 용인역에 서죠. 화면에 구성역이 있잖아요. 구성역 바로 서쪽에 섭니다. 그러니까 GTX가 착공하다 보니까 여기 일대가 다 개발 제한 구역인데 용인시장 입장에서 구성역 주변에 구성역, 보정역, 축정역 그리고 수지구청역 요 주변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들 개발 제한 구역 두고 있는 것도 마음이 찜찜해 죽겠는데 GTX A 노선까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플 개발 제한 구역 될 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개발해야 되겠네. 근데 개발한다는 것이 용인시에서 행정계획을 낸다 하더라도 바로 역세권 개발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좀 필요하죠. 그 시간 필요한데 그 사이에 개인들이 막 사개발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아 3년간 사개발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 그게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이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용인 화면에 보시는 마북동, 보정동 일대에 신도시를 만든대요. 자, 여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하면 여러분 분양 받을래요, 말래요? 받을래요, 말래요? 받는다고 좀 해줘. 받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뉴스 났을 때 이 땅 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뉴스 쭉 더 읽어보니까 지금 뉴스입니다. 지금 이게 2021년 5월 18일자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거든요. 용인 플랫폼 시티에 GH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GH가 누구예요? GH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GTX 기반해서 남부 신성장 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라고 뉴스가 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 시행자도 지정되었고요. 보상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할까요? 맨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했죠. 2018년 4월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인시랑 경기도시공사랑 용인도시공사 같은 데가 사업 시행자 협약을 맺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여기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2018년 4월에 지정했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해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사업인정고시일도 떴어요. 조금 어려운가요? 자, 이 날을 기점으로 보상가도 산정하겠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주대책도 수립하겠다라는 게 사업인정고시일 올해 1월인가로 떴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 이제 보상 업무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되게 쉽죠. 투자 쉽죠. 그죠? 그게 제가 보면 2018년 4월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된 이 뉴스를 딱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동네 땅 사러 돌아다녔어요. 그 보면은
건강상의 이유로 뭐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든지 뭐 가정의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팔아야 되는 사람도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은 항상 가격을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무렵에는 그 도시개발 사업에 신도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그때 사놓으면 싸게 살 만한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단계쯤 오면 살 거 있을까요? 이 단계 오면 살 거 없어요. 가격도 이렇게 많이 비싸지고. 아까 조금 어려운 말이었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했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해제를 하고 개발구역 지정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요때 사업인정고시를 줬단 말이에요. 이 이후에 사면은 글쎄요, 뭐 다른 이런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보상금만 받아서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살 타이밍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은 수용 사업인가 조합 방식 사업인가 라고 보자면 뉴스에 뭐라고 해놨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구역의 토지 중이라고 돼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먼저 뭐라 그랬죠? 개발 제한 구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 어떤 형태가 많다? 수용이 많다, 조합 방식이 많다. 어느 쪽? 수용이 많다 그랬죠. 여기는 수용 방식의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요게 그때 당시의 곳입니다. 2018년 4월 2일자에 보면은 빨간색 네모 쳐놨죠, 그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제한 사유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제한 사유를 봤더니 용인 GTX 역세권 일원을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 및 자족 복합 신도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신도시 만들 거니까요 무질서하게 땅 주인들 개인 내 땅이라고 막 개발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요? 수용할 건데 위에 건물 지으면 보상값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짓지 말고 기다리시오. 몇 년간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금 몇 년? 3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요게 땅 살 타이밍을 딱 알려준 거죠. 요 땅 살 타이밍을 딱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다른 데도 비슷할까? 여기 화성에 있는 어천역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어천역은 정말 수도권에서 제가 그동안 답사단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도권 역세권 예정지 중에서 최고의 썩은 동네예요. 정말 동네 낡았어요. 근데 이 어천 이 동네가 수인선이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송정 인천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한번 볼까요? 동네가 이런 동네예요. 지금 어천역 상업지역에 어천다방하고 매송회관 있죠. 이 어천다방이 어천에서 어천역 주변에 어떤 다방이에요? 역세권 다방이에요. 여기가 어천역 최고의, 그러니까 어천역 스타벅스예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허벌판 동네에다가 지하철이 2개나 지나갑니다.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역세권 개발 사업 할 거 아닌가 의심이 들죠. 땅 살까요, 말까요? 그런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고 지하철 공사만 들어갔다 그거 보고 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샀을 때 몇 년 뒤에 엑시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계산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약간의 모험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년쯤 인생을 더 살아버리겠다 그래 버리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 착공한다, 뭐 역개통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섣불리 가서 땅을 잘 안 사요. 안 사고 뭐 하느냐 그냥 쫙 째려만 보고 있습니다. 째려만 보고 있다가 언제 살까요? 개발행위 허가지 않죠. 째려만 보고 있다가 언제 살까요? 개발행위 허가지 않죠. 언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할 때 그때 가서 그 안에 땅을 사든지 그 주변 땅 사든지 오케이 그러면 성공률 100%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 보면은 화성시 KTX 어천역 일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했습니다 라고 떴죠. 그러면서 지도에다가 빨간색 점선 이렇게 또또동 찍은 거 보이세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안에 땅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요 안에 땅만 개발구역으로 가겠다,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땅 사면 돼요. 요거에 맞춰서. 왜냐하면 어천역은 아까 로드뷰 잠깐 보였습니다만 어천다방 보였습니다만은 동네가 구려도 너무 구려가지고 여기 개통은 이 땅 사도 될 것이냐 이것이 자신이 잘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계속 째려만 보고 있다가 요 뉴스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사기 시작한 거죠. 보면 2017년 8월 달에
여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제한 사유를 읽어보니까 여기를 어촌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뭐라고 해놨어요? 요 오른쪽 맨 밑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써놨죠. 그죠? 아, 이 추진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살까요? 예, 이제 타이밍이 맞죠. 지금이 살 타이밍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역도 보면은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작물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인선인 어촌역은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발 KTX는 착공을 했나? 곧 하나 막 그럴 겁니다. 2024년 개통 예정, 2024년 말, 2025년쯤에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찾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매송대가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니까 보면은 송산, 남양, 봉담, 병점, 동탄, 향남은 얘가 중심지 체계를 6도심으로 가겠다. 6개 6도심을 두고요. 9개의 지역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중심이 6개 도심을 크게 간다면 작게는 부도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보자고요. 아까 어천역 다방 기억나시나요? 어디 갔지? 생략할게요. 아까 어천다방 본 거 기억나시죠? 그 동네가 여러분이 볼 때는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구지역 중심 중에 하나다. 그만한 규모가 되든가 안 되든가?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봐도 어떤 느낌이 딱 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딱 보니까 여기에 인구 배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티가 딱 나죠. 인구 배치 계획이 있으면요. 낮은 단계의 시가지면 다시요. 다시 하겠습니다. 낮은 단계의 시가지라면 높은 단계의 시가지로 바꿀 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그 다음에 허벌판 농지가 있다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서 신도시를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도시가 어디로 갈지 지정되기 전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째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째려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뉴스가 나서 어디로 개발할 것인지가 뜨면 이거 왜 안 맞지? 아까 어촌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지도 표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사면 되죠. 교재 잠깐만 바꾸겠습니다. 예, 화면 전환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어천역 그 다방 있고 그 상권인데 이 동네를 그러니까 이렇게 낙후된 지역인데를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니라면 구지역 중심 그러니까 인구 배치 계획을 담아낼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도시기본 계획 단계에서는요 투자를 잘 하지는 않아요. 팁 한 개 한번 들어볼까요? 팁 하나 한번 들어볼까? 제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팁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경영학 전공했습니다라고 했죠. 경영학 전공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원에 있는 어떤 지방대 출신입니다. 수원에 있는 지방대 출신인데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는 그 수원에 있는 지방대 진학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서울에 있는 안암동에 있는 서울에 그 고려대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고려대를 가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 다 되고 어디서 자취를 할 것이고 무슨 과 갈 것이고 그래서 뭐 고려대 갈 준비를 싹 다 끝냈는데 딱 한 개가 부족해서 못 갔어요. 성적이 부족했어요. 성적도 다른 건 다 되는데 국영수 위주로 성적이 부족해서 고려대를 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있죠? 이거는 고등학생의 진학 계획하고 비슷한 거예요. 김종률이가 고려대 가겠다는 계획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그냥 이 지역이 유망하겠구나라고 째려보는 정도만, 그러니까 관심 지역으로 두는 정도만 하지 이 단계에서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요, 이 단계에서 관심을 두고 있어야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지정합니다라고 했을 때 고시 떴을 때 이게 눈에 들어죠. 그래야 이 타이밍에 사는 거구나 하고 확 들어가서 땅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투자 패턴을 하나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평택시 지제역이랑 안중역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데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그 도면, 고시에 떠 있는 도면을 제가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평택시에서 제공한 건데 가운데 보면은 항공 사진을 봤을 때 가운데 보면 여기 땅을 좀 파놨죠. 공사하고 있는 게 눈에 띄죠. 이게 안중역 위치입니다. 여러분, 안중역이 어디서 어디 가는 역인 줄 아세요? 안중역이 서해안 복선전철입니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맨 위가 대곡역입니다. 대곡에서부터 출발해서 김포공항 들렀다가 부천 종합운동장역 들렀다가 소사역 들렀다가 안산 초지역 들렀다가 화성의 송산역 들렀다가 그 다음에 향남 신도시 들렀다가 그 다음에 안중 오는 거거든요. 대충 지금 대충 역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쳐가는 역 중에 관심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안중에서 지하철을 타면 어디 서울로 간다면 어느 쪽, 위로 올라가면 어느 쪽 가냐면 밑으로 가면 충청도 당진을 내려가요. 위로 올라간다면 어디 가냐면 안중역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 역이 향남 신도시예요. 그 다음 역이 화성시청, 그 다음에 송산 그린시티, 그 다음에 안산 초지동, 그 다음에 아마 부천 소사역인가? 소사역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역, 그 다음에 김포공항, 그 다음에 뭐 대곡역 이래요. 가고 싶은 데 어디 있어요? 땡기는 데 없죠? 땡기는 데 없죠. 그래서 저는 안중역이 여기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될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갔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 평택시장이 안중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71만 평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중역 착공을 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사업 시행자 안 나왔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안 됐어요.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안중역은 째려만 보고 있었습니다. 관심 지역으로 두고만 있었지 안 샀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업 잘 될까 안 될까?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데서 아리까리하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해도 되죠. 예, 제가 국어 선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동네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 크게 하는 게 다 잘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안중역을 두고 이렇게 크게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저는 그 점에서는 좀 회의감이 있어요. 분명히 이 전체 중에서 일부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구도심하고 붙는 이쪽이 되든지 이쪽이 되든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화면상에 여기가 철도 지나가는 노선이고 이렇게 있다면 기존의 구도심에 여기 안중 이쪽에 있습니다. 화양지구가 있고 그럼 이쪽이나 이쪽에 구도심에 연결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지하철을 두고 기존 구도심에 뚝 들어서 요 오른쪽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편하겠어요? 지하철 여기 있으면 서편이 좋겠어요? 동편이 좋겠어요? 서편이 좋겠죠.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예상입니다. 안중은 더 서쪽에 보면은 화양택지개발지구라고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데입니다. 거기에 너무 큰 신도시가 하나 들어가는데 거기도 아파트 용지 메가 하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안중역세권 개발 사업이 다시 한번 안중역이 강남 가는 노선도 아니잖아요. 서울 가는 노선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노선에 있는 지하철 그 노선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분양 잘 되겠어요? 나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어요. 그래서 아마 저기서 일부 쪼개서 부분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추진해왔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기 땅 주인들이 우리가 하겠어. 아까 여기 일부 구역의 땅 주인들이 우리가 하겠어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서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아마도 평택시에서는 해라라고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힌트, 질문. 이 동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한 땅, 그 전에 개발 제한 구역이었다 OX 어느 쪽일까요? 개발 제한 구역이었을까요? 개발 제한 구역 아니었을까요? 개발 제한 구역이었으면
LH가 나서서 수용 사업을 한다고 하겠죠. 근데 이건 아까 그게 아니라 땅 주인들이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땅 주인들이 조합할 가능성은 큽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개발 제한 구역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하고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개발 제한 구역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린벨트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요. 3년 내에 개발할 테니 니들 사개발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 이거고, 그린벨트는 1970년대에 언젠가는 신도시 만들 거야 하고 지정해 놓은 겁니다.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예, 그 두 개가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안중역이 이 자리란 말이에요. 철도가 지나가고 하는데 평택에서도 서평택 쪽이죠. 평택의 핫한 데는 지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고 그런 쪽이잖아요. 고덕신도시는 이쪽이 핫하지, 서평택 쪽은 이런저런 도시개발 사업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그 속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쪼개서 갈 것이고 속도가 그렇게 시원시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 역세권 개발 사업,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부발역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부발역 남부 쪽입니다. 남부역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로 열고 닫고 가칭 아미 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동의서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서신이 날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왔는데 이게 이제 부발역 인근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 진구를 하기 위해서 날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끼리 도시개발 사업합시다, 땅 주인들이 우리끼리 합시다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동의서 필요하다 그랬죠. 면적 기준으로 4분의 3 67%. 갑자기 헷갈리네. 중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예? 면적 기준으로 3분의 67%가 맞죠? 예.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땅 주인이다. 땅 주인한테 서류를 다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미 1지구가 아니고 아미 2지구라고 해놨죠. 아미 2지구 이러면서 우편이 왔습니다. 이게 뭐를 알 수 있어요? 아미 1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미 1지구가 추진 단계가 아니라 아미 1지구는 구역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스타트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를 이제 아미 2지구 하겠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 우편이 온 게 언제냐면 이게 2019년도인가? 이게 2019년인가 2020년도인가 이게 날라온 거거든요. 아미 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019년 3월에 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 지금 부발역이라며. 이 지금 부발역이라고 그랬거든요. 부발역 어딘데? 여기에요. 2000 나와가지고 이쪽에 하이닉스 반도체 있는 여기인데 부발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 주변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지가 한 10몇 년 됐거든요. 제가 올해 46입니다. 제가 올해 지금 나이가 46인데 29살 때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29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그때부터 재개발 재건축부터 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고 땅 투자만 한 지도 10년이 넘었거든요. 제 주변에 부발 이 지역에 2002 지역에 지하철 개통한다라고 하면서 2010년 무렵에 땅 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이죠. 10년하고도 한 해 더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예요? 역세권 개발 사업 이루어진 데가 하나도 없죠. 그럼 땅값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찔끔 올랐을 것 같아요. 다른데 역세권 개발 사업 하고 나서 부발역 왔어도 충분했죠. 맞죠? 그러니까 부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천시는 2010년부터 추진을 했어요. 2010년부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천시가 추진을 해왔는데 어느 사업자도 내가 할게라고 손들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발역의 개통을 언제 했느냐? 2016년 가을쯤에 개통을 했거든요. 가을, 겨울 그쯤에 개통을 했습니다. 여기 개통을 하고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했죠. 그러나 시간이 더 가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수 있죠. 생겨나다 보면 그러면 우리끼리 좀 조그맣게라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자. 다시 한번 이천시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려고 크게 계획을 잡았지만 부발에 있는 아미
여기 아미동인지 아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미라는 이 마을의 사람들이 우리끼리 쪼개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하자, 신도시 만들자 하자 할 수 있나요? 한 거죠. 그럼 이천시가 이거 그래 해봐라고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죠? 뭐 조금 더 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자면 이천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천시장이 못해요. 땅 주인들이 조합이 모여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천시에 신청하면 이천시는 경기도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럼 경기도에서 그거 안 돼 할 거냐? 경기도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미 1지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미 1지구가 어디냐면 밑에 동그라미 있죠. 아미 1지구가 밑에 동그라미고 조금 전에 우편물 받은 데가 바로 그 옆에예요. 바로 그 옆에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땅을 경매로 싸게 낙찰받았는데 왜 낙찰받았느냐? 아미 1지구가 역세권 개발 사업이 2019년 3월에 지정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승인받아서 구역으로 지정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도 곧 하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 산 거거든요. 경매로 싸게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싸게 낙찰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우편물이 날랐죠. 땅값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땅 투자를 해야죠. 이 지역에 지하철 개통할 거고 뭐 농지니까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요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한테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자식한테 물려줄 때 되게 부끄러운 땅도 있을걸. 자식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공부 안 했나? 지코노미 콘서트도 좀 다니고 이러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역세권 땅이라고 아무거나 사놓고 안 되면 자식 물려줘야지 그러잖아요. 그거 자식들도 안 좋아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역세권 개발 사업 땅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부발 역세권의 북부 지역인데 사업 추진 탄력 경강선 이천 부발 역세권 연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알려져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 땅 주인들이 지금 화면 보는 이만큼의 땅 주인들이 우리 대강의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천시에다가 구역 지정 신청을 한 거고 이천시는 다시 경기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한 거죠. 경기도에서 그래 해라고 하면서 승인을 한 겁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조합 방식, 환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 전부가 땅 주인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반대파도 있을 것이고 찬성파도 있겠죠. 근데 하려면 면적 기준으로 찬성파가 몇 명? 3분의 2 이상, 67%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하면 자,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지금 하는 설명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조합 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 다시 한번요. 지하철이 개통하는데 이 동네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들이 땅 주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점 뭐예요?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우리가 땅 주인이 우리가 직접 해요. 개발 이익이 땅 주인 개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 점은 좋죠. 한 번 더 질문.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만 찬성을 하고 반대파가 한 20, 30%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가 잘 날까 잘 안 날까? 잘 안 날 것 같죠? 잘 안 날 것 같죠? 그 속도가 느리겠네. 그러면 개발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개발이 끝나야 그 전체 이익이 나한테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환전이 뭐예요? 환전이 뭐예요? 환전이 돈 바꾸는 게 환전이잖아요. 환지는 땅 바꾸는 게 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던 땅 뭐 500평 갖고 있었다. 농사 짓던 땅 500평을 집 짓기 좋은 땅 150평 정도로 바꿔준다. 이게 환지예요. 여러분, 동전 10개가 비싸요? 동전 3개가 비싸요? 대답한 사람 다 틀렸지? 동전 1개는 100원짜리입니다. 10개짜리 동전은 100원짜리입니다. 3개짜리 동전은 500원짜리입니다. 이제 어떤 게 더 비싸요? 3개짜리 갖고 있는 게 더 비싸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 같은 땅 갖고 있던 거를 한 30% 비율로 낮춰줘요. 그러나 평당가는 한 5배 정도 올라가는 걸 줘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부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땅 사면 되나? 이제 지정한 건데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사업이 잘 되려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채비지 매각이 잘 돼야 돼요. 채비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파트로 분양할 땅으로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사업비로 충당한다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조합이 사업비를 자기가 직접 못 대니까 채비지 아파트 지을 땅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그걸로 사업비 충당하죠. 그게 잘 팔려야지 사업이 속도가 붙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김재경 소장님의 재개발 재건축 강의 들으셨나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사업이 잘 되려면은 어떤 게 잘 돼야 돼요? 새 아파트 값이 비싸져야 되겠죠. 새 아파트 값이 왜 비싸져야 되는데요? 그 비싼 동네를 가야 일반 분양분이 매각이 잘 되겠죠. 일반 분양분이 매각이 잘 돼야 그게 조합원들의 사업비가 되어서 추가 분담금을 낮춰주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맞나요? 맞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일반 분양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구역은 뭐가 잘 돼야 된다? 채비지 매각이 잘 돼야 된다. 그 채비지는 뭐다? 아파트 용지처럼 생긴 거다. 결국은 조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지도 아파트 분양이 잘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부발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아파트 용지 잘 팔릴까요? 잘 안 팔릴까요? 아니면 잘 팔릴 것 같다, 안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아리까리하다, 어느 쪽이에요? 아리까리하다, 맞나요? 그러면 그때는 땅 어떻게 살까요? 지금 샀는데 채비지 매각이 안 된다. 그러면 내 땅 투자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비싸도 채비지 매각하면 그때 사면 돼요. 채비지 매각한다. 그럼 그때 가서 사도 가격 좀 올랐어도 그 뒤에 오르는 폭을 먹어도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교재는 없는데 광명에 가면 구름산 지구라는 도시개발구역이 있거든요. 광명의 아파트 용지를 팔아서 비용으로 충당한다. 광명의 아파트 용지 매각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광명 잘 될 것 같죠? 광명은 부발하고 비교한다. 어디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광명 훨씬 잘 될 것 같죠? 그러면 광명 같은 동네에 조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런 데는 초장에 살까요? 채비지 매각 되는 거 보고 살까요? 초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 강사가 초장이 뭐예요? 초반이라 하겠습니다. 초반이 왜 생각이 안 나지? 자,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요, 여러분 포인트가 채비지죠. 채비지 비용으로 충당할 땅. 다시 조금 말이 어려우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땅 주인들이 그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속도는 느리다. 속도는 느린데 그럼 어느 타이밍에 살 것이냐? 아파트 용지가 매각 잘 될 것 같은 동네는 초반에 사고요. 아파트 용지가 잘 안 팔릴 것 같아. 그런 동네는 아파트 용지 매각하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 전부입니다. 전체 시간 되니까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하철이 개통합니다. 역세권 토지가 무조건 가격이 다 오른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닙니다. 어디가 잘 오른다? 역세권 개발 사업 타당성이 있는데, 즉 신축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매각이 잘 될 만한 동네, 거기 아파트가 그런 지역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된다. 맞나요? 그래서 그런 데 땅 삽시다. 우리는 역세권 가서 농사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 땅 삽시다. 그렇다고 해서 안중역이나 이천 부발역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절대 안 되는 지역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쪼개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예정지 중에서도 임야인 것은 사라 마라? 산지는 사지 말고, 맞죠? 안 사는데,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장래에 지하철이 개통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땅값 너무 올라버리면 내가 못 사니까 미리 사자.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그랬다가 투자 기간 엄청 길어진다니까. 엄청 길어진다니까요. 예. 제발 땅 투자할 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자식이라니까. 회원님들이 매 하는 이야기가 안 되면 자식 주지요 뭐 이런다니까. 자식들도 그런 땅 안 좋아한다니까요. 예. 자식들도 유능한, 투자 잘하는 유능한 엄마 아버지를 원하지. 그냥 뭐 땅 사놓고 그냥 아유 몰라 네 가져가 이런 부모는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역 개통한다는 착공한다는 소식이 들려도 땅 살까요 말까요? 말까요. 사지 말고 기다리다가 뭐 들리면 살까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들리면 오케이, 그때 사도 된다고요. 근데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할 때 뭐를 검토해라가? 아파트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한 데가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이면 뭘로 간다? 수용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LH나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나 용인도시공사 이런 데가 공사가 되어서 수용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라면 땅 주인들이 우리가 합시다 하고 조합 방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는 어떻다?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속도는 느리다. 속도는 느린데 그렇게 되더라도 채비지 매각이, 아파트 용지가 매각이 잘 될 만한 동네는 초반에 사자, 맞나요? 예, 초반에 삽시다. 아파트 용지가 잘 안 팔릴 것 같아. 그런 동네는 아파트 용지가 팔리는 거 보고 사도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요 정도면 좀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정리한 거를 머릿속에 이게 착착착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역세권 땅 샀을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땅은, 토지 투자는요, 굉장히 논리 체계가 간단합니다. 굉장히 논리 체계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그건 청와대가 알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값은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지금처럼 28번, 30번에 가까운 자살골을 넣어주면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썼던 정부 정책에 반대로 간다면 집값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집값은 떨어져도요, 호재가 있는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땅값은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패턴만 잘 익혀서 이것만 카피를 잘 하더라도요, 아마 여러분들 땅 투자가 한 3년이면 실투자금 대비 소득세 내고도 한 2배 정도는 수익을 내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토지는 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되는 게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낮은 단계의 비시가지가 높은 단계의 시가지가 되는 그 패턴만 알면, 그 패턴만 알고 그걸 원칙만 안다면 어느 타이밍에 사서 어느 요금액 정도 팔 수 있다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임입니다. 자, 제가 10몇 년 동안 토지 투자하면서 정말로 단 한 번도 물건이 물려고 장기 투자를 해보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하면서 깨쳤던 것들 중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만 추려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투자는 사실 굉장히 제도가 어려운데 우리 김정률 대표님이 또 너무 재미있게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콘서트 실황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동안 생중계를 동시에 해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편집본을 세션별로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생중계 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께만 제공을 해드리고 일부 세션은 편집본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이틀 동안의 집코노미 콘서트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내년에도 집코노미 박람회와 콘서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